새벽 2, 3시에 번쩍 눈이 떠진다고요? 혹시 건강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셨죠?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사실 새벽 2, 3시에 깨는 데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가 숨어 있답니다. 단순히 잠버릇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가 직접 알려주는 새벽각성의 비밀과 그 대처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볼까요? 첫 번째, 수면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밤새도록 잠을 자는 동안 깊은 잠인 비렘수면 단계와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를 여러 번 오가며 반복합니다. 특히 새벽 2, 3시쯤에는 깊은 잠에서 렘수면으로 넘어가는 수면 주기의 전환점에 있을 때가 많아요. 이때 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얕은 잠을 자게 되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때 깨어나더라도 바로 다시 잠들지만 특히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잠에서 깬 뒤 다시 잠들지 못하고 또 깼네 하는 생각에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젊을 때는 깊은 잠을 더 오래 자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얕은 잠을 더 많이 자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즉 서캐디안 리듬 또한 변화해서 저녁에 더 일찍 졸리고 아침에 더 일찍 깨어나는 쪽으로 바뀌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단순히 늙어서 잠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혹시 스트레스와 불안이 밤잠을 설치게 하는 건 아닐까요? 현대인의 삶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특히 새벽 2, 3시쯤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안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라면 이렇게 높아지는 코르티솔 수치가 여러분의 뇌를 각성시켜 잠에서 깨우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은 걱정거리가 많을수록 뇌가 쉬지 못하고 활성화되어 잠에서 깨어나기 쉽다는 뜻이죠. 잠들기 전까지는 괜찮았더라도 무의식 중에 쌓인 스트레스가 이때 폭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생각보다 잠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자기 전에 카페인이 듬뿍 든 커피를 마시거나 알코올이 함유된 술을 마시는 건 수면을 방해하겠죠. 하지만 의외로 자기 전에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하거나 방광질환, 당뇨병, 심지어 수면무호흡증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밤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는 야간뇨를 겪을 수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은 야간뇨를 경험할 정도로 흔한 현상이랍니다. 음식도 중요해요.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자기 전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코르티솔 수치에 영향을 줘서 잠을 깨울 수 있고요. 늦은 밤에 소화하기 힘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위장에 부담을 줘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답니다. 간혹 우리가 복용하는 특정 약물도 수면 패턴을 교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항염증 코르티코스테로이드, SSRI 계열의 항우울제, 혈압약으로 쓰이는 베타 차단제, 심지어 일반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 중에도 수면을 방해하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새로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뒤부터 새벽각성이 잦아졌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약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혹시 마그네슘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인데요.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2, 3시에 계속 잠에서 깬다면 마그네슘 부족의 신호일 수 있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단순히 잠만 못 자는 게 아니라 근육 경련이나 뻣뻣함, 눈꺼풀 떨림 같은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답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쉬운데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서 이런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쉬워요. 마그네슘은 녹색 잎채소, 견과류, 씨앗류, 다크, 초콜릿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식단에 신경 쓰는 것이 좋겠죠. 다섯 번째, 동양의학에서는 간 건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각 장기가 24시간 주기 중 특정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보는 장부시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장부시계에 따르면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는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 시간에 잠에서 깬다면 스트레스나 좋지 않은 식습관, 과도한 음주 등으로 간에 부담이 많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결되지 않은 분노, 좌절감,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간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죠. 동양의학에서는 마음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 또한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여섯 번째,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리가 불편하면 잠을 설치게 마련이죠. 너무 밝은 빛, 지나치게 시끄러운 소음, 혹은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부적절한 수면 환경 또한 숙면을 방해하고 새벽 각성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침실은 외부 소음을 최대한 차단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암막 커튼을 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침실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옷도 편안하고 통풍이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새벽 각성을 줄이고 꿀잠을 잘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훨씬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온도는 약간 서늘한 18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은 최소 1시간 전부터 자제하고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독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차분한 음악 감상, 가벼운 명상 등 편안하고 이완되는 활동으로 뇌를 쉬게 해주세요. 침구류는 깨끗하고 편안한 것으로 사용하고 베개 높이도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세요. 자기 전에 과도한 탄수화물이나 설탕 섭취는 피하고 소화에 부담을 주는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에 매우 도움이 되지만 자기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키므로 피해야 해요.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 또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 보충을 고려해보세요. 전문가와 상담 후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와 같이 흡수율이 높고 진정 효과가 있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자기 전에 섭취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양제든 전문가의 진단과 상담 없이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올바른 섭취가 중요해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챙김은 필수입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새벽 각성의 주된 원인이라면 명상, 요가, 심호흡 운동, 점진적 근육 이완법 같은 이완 기법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동안 쌓인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일기쓰기, 친구와 대화하기, 취미활동 등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방법인데요. 만약 지속적으로 새벽에 잠에서 깨고 이로 인해 낮 시간 동안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 기분 변화 같은 증상을 겪는다면 혹은 위에서 언급된 특정 증상의 근육 경련, 소변량 증가 등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잠버릇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 만성 통증, 호르몬 변화 갱년기 등 우울증, 불안 장애 등 기저 질환의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맞춤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하게 숙면을 되찾는 방법이랍니다. 필요하다면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여 수면 다원 검사 등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각성은 단순한 습관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다양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활기찬 하루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